백현동 관련도 이 허위사실 공표행위, 공직선거법 위반의 또 두 가지 쟁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성남시 백현동의 인허가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 압박 탓이라고 했던 그 과거 발언, 이것도 이번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는데요. 과거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과거 유력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떠올랐을 때 국감장 화면 보고 왔습니다. 당시 백현동 인허가 성남시장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다라는 게 국감장 발언이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뭐라 그랬냐면 당시 말이 좀 꼬였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어요. 변호사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변명이 이런 변명을 하니까 이게 재판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법조인들이 볼 때요. 백현동 이 부분이요. 김문기 씨 몰랐다는 것보다 훨씬 더 유죄가 확실하고 형량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이제 이미 김인섭 씨가 항소심까지 5년을 받았어요. 예. 김인섭 씨 로비에서 4단계에 올라갔다는 게 이미 김인섭 판결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김인섭 씨하고는 2010년 이후에 전혀 연락이 없다 모른다. 이러려고 보니까 국토부 협박 때문에 직무유기 올랐다. 이렇게 의도가 아주 불순한 거고요. 이거는 증거가 너무 많은 게요. 공문이 있어요. 국토부에서 혁신도시 특별법의 대상이 아니니까 강제로 4단계 올릴 필요가 없다. 성남시에서 알아서 저기 판단하시라. 이런 게 공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의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들이 4단계 상향을 반대하니까 이걸 공무원이 밀어붙였다는 이런 회의록도 있고요. 무엇보다 그때 도시계획 팀장과 과장이 정이 나왔는데요. 도시계획 팀장 뭐 했냐? 정지상 실장이 술자리 불러내가지고 압박을 했다. 예. 이렇게 정언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과장도 국토부에 협박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고 전영수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화해가지고 유도하듯이 이런 게 연락이 왔다. 이렇게 다 정언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이 저는 김문기 씨 몰랐다는 부분보다 훨씬 재질이 안 좋고 왜? 국토부에 신뢰를 해소식 있잖아요. 예. 정부도 확실하고요.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더 치명적인 사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허위 자료로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는데 그 장현주 변호사님. 네. 근데 이제 변론을 전략 아까 얘기 두 분 했지만 당시에 말이 좀 꼬였다는 건 어느 정도 본인의 허위사실 공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 셈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자신의 의견이나 가치 판단이 아니라 예. 정말 OX로 나눠질 수 있는 사실을 그것도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야만 법리상으로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들은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특히 고 김문기 처장을 그 성남시장 제지 당시에는 몰랐다라는 것 주관적인 인식의 부분이죠. 개인이 기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주관적으로 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과연 허위 사실로서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가 일단 법리상 의문이 든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라는 부분 물론 공문에는 어떻게 공문에 협박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다만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 시절 재직 중에는 이 부분이 압박이나 협박으로 주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공직선거법 250조에 아예 해당하지조차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인 공방을 벌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벌일 수 있는 변론이고 그리고 벌일 수 있는 논쟁이다 생각됩니다. 당시 말이 좀 꼬였다. 직무유기 이런 걸로 하라고 얇은무리지 말라. 20명의 공무원들이 음해할 이유가 있나? 검찰이 무서웠겠죠. 검찰이 뭔가 공무원들을 회의 협박한 거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를 이 국토부 협박 건에 대해서는 얘기했었는데 잠시만요. 아까 저희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을 때 그중 하나가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을 회유해서 특정 진술을 유도한 거 아니냐라는 검찰의 시각도 있었죠. 저희가 과거에
단독으로 취재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뉴스톱10에서 몇 차례 공개한 적도 있는데요. 일단 그 목소리, 녹취부터 먼저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른다고도 안 했죠. 기억이 안 난다고. 원론적인 답변은 들어가서 보니까 얘기하고 기억이 진짜 말도 안 돼. 퀴즈를 같이 나갔는데 골프 치시잖아요. 골프 치시죠. 가장 서운한 거는 자기가 직접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를 진정시키려면 딱 그 정도. 사장님께서 저 만나시러 오신 것도 조심스러워진 거잖아요. 조심스럽지 않다는 건 거짓말일 거고. 본인도 부담스러웠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물론 오신 건 사장님이 오신 거지만 제가 이제 받아들이기는 대표가 오신 것처럼 받아들여지잖아요. 의논을 하고 나중에 끊어놨다가 시간 낭비만. 2년 전 초 대선 직전에 있었던 녹음 파일을 오랜만에 한번 다시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저 녹음 파일을 소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거겠죠. 검찰은 유족을 회유하려고 했다. 그래서 2년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를 얘기했거든요. 박상수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죄질이 나쁘다는 것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보면은 고 김문기 씨죠. 고 김문기 씨 유족의 증언, 이러한 증언들은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의 그 혐의를 입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진술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진술을 오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회유를 통해서 오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이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본 거죠.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죄질이 나쁜 게 되기 때문에 가중사유에 이제 굉장히 그 최대치를 이렇게 적용하는 그 기준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녹취를 들어보시면 알지만 그냥 시청자분들도 들으시면서 느끼실 겁니다. 이 녹취의 내용이 과연 그냥 지나가듯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떠한 고 김문기 씨의 유가족들에게 어떠한 압박으로 다가왔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검찰뿐만이 아니라 재판부도 충분히 느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검찰이 저런 정도의 보도도 다 접하고 혹시 녹음 파일도 보면서 그래서 저런 회유를 시도하려고 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는 검찰의 얘기인데, 잠시 뒤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최후 진술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이 2년을 구형했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 측,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직접 최후 변론을 이재명 대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박성미 소장님, 아까 저하고 그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이 들었던 녹음판 한번 봤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블랙아웃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잠깐 블랙아웃 된 것 같다. 성남시장 때 몰랐다. 근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40대 중반부터 내 기억이 언제나 100% 옳은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야당에서는 혹은 민주당에서는 이게 아냐 모르냐, 어떻게 기억의 부분을 재판의 핵심으로 하느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대장동 사업과 본인을 별개로 해서 고 김문기 처장 측과 좀 회유도 하고 좀 더 거리를 두려 했다는 전략적 포석 아니냐. 이런 검찰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일단 저 녹취록을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저기 보면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그 김문기 씨의 유족이 직접 통화를 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분이 이제 통화를 한 것인데, 일단 그때 당시에도 당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저런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이재명 대표의 지시 하에서 이루어진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 인사가 뭐 대표 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점도 저는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당에서의 공식적인 직함이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던 당직 인사가 나선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이제 나서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사실은 시키지 않은 일을 자처해서 왜 하느냐라는 비판이 당시에도 당내에서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를 더 키웠다. 이재명 대표는 이 뭐 만나러 간 사실 또는 연락했던 사실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 녹취록 자체가 어떤 그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려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저 이재명 대표 측 인사에게 지시를 했거나 또는 인지를 하고 있었거나 이재명 대표의 모든 이 지시 안에서 저런 통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겠으나 그때 당시에도 이무경 대변인이라든지 당내에서 여러 가지 당직을 맡고 있는 인사들은 인터뷰를 뭐 요청을 하거나 질의를 받았을 때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시사항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 녹취록만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 측의 인사가 어떤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대신해서 전달했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행을 은폐했다. 목적을 이루러 유족을 무시했다. 그 잠시 뒤에 직접 최후 진술한다고 하니까 서정훈 변호사님. 근데 저 회유했다는 측근 인사 있잖아요. 이분이 경기 아트센터 아마 대표도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김용 위정 사건에 또 이게 연루대가 아마 조사를 받고 있을 거예요. 일단 뭐 그거는 이제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니까 일단 그건 차치하고서라도요. 제가 말한 게 그만큼 측근입니다. 이분이 유족을 해요라고 가가지고 기자회견도 만류하고 한 거예요. 따라서는 이런 걸 이재명 대표한테 상의 안 하고 갔다고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러 유족한테 가는 분이고 최측근인데 캠프에서 이런 분이 말도 안 하고 그냥 무단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갔다? 이거는 좀 상식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다만 아까 녹음 파일의 주인공 고 김문기 처장을 회유하라 했던 대표가 블랙아웃이 있었어 이런 정도의 말을 회유했던 인사가 얼마나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지 아닌지는 좀 더 주관적 평가에 영역일 수 있고 민주당 소속의 박성미 비서관은 당시 캠프에서도 그 사람이 가까운 인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대신 전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쭉 만나봤는데 최우신 선수 속보로 좀 만나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이제 민주당 쪽의 반응도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 계신 그 세 분의 변호사가 계신데 장현주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서정호 변호사 세 분도 공통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의 구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거의 최고위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결심 공판 자리에 모두가 갔기 때문에 조만간 민주당도 반응을 내놓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반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결심 공판 어쨌든 오늘 끝이 납니다. 이재명 대표 최후 변론까지 마무리가 되면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나요? 한 달 정도 걸리는 걸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말, 10월 말 혹은 늦어도 11월 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박상수 변호사님. 3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고 최후 진술 들어보고 또 검찰 구형 아무래도 아까 서정훈 변호사 말씀은 검찰이 거의 최고치의 구형량 각 혐의에서 양형 기준에서 검찰이 구형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도 1심 재판부도 많이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했지만 피선고권 박탈 유죄, 피선고권 유지 유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검찰의 구형량을 보면 낮아진 겁니까? 그건 단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 이 사안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 대표의 고의가 그냥 조각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나오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이고 아까 장현주 변호사님께서 허위 사실 적시에 사실이 안다 모른다는 인식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가 이게 대장동 사건과 연결시켜서 굉장히 중요한 팩트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인식이라고 주장하는 건 이건 도저히 법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 결국은 고의가 조각되느냐 여부 하나인데 그거 가지고 이 정도로 증거가 나온 상태에서 고의가 조각돼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죄 선고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죄 선고가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게 될 것이냐 아닌 게 될 것이냐 즉 벌금 100만 원이라는 요 기준이 그 이하가 될 것이냐 이상이 될 것이냐 요 정도밖에는 지금 시나리오상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구형량을 보고 있으면 그리고 사실 가중사유가 워낙 강하고 애초 변론 전략 자체를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받으려는 벌금 전략을 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받으려는 변론 전략으로 갔으려고 했으면 그냥 유죄를 인정을 하고 충분히 반성을 하면 양형 기준표상 허위사실 이 적시 같은 경우에는 최소 벌금 한
80만 원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최저 예. 기준이.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이 변론 전략은 무죄 전략을 짰기 때문에 이 전략 아래에서는 무조건 양형기준표 이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양형기준표 피선거권 박탈 이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올 겁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나올 겁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뭐 아까 제가 워낙 그 민주당 최고위, 민주당 지도부도 총출동했고 결심 공판입니다만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아마 조만간 입장을 낸다고 해서 저도 그런 소식도 접했는데 공식 입장이 나온 겁니까, 민주당에서는요? 아직은 공식 입장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마도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두의 예상을 깨고 검찰의 구형이 징역 2년형이라고 한다면 사실 법정 거의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검찰의 어떤 정치 보복성 수사와 그리고 관련된 사건들이 이끌어져 왔음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검찰의 구형이 높다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유죄 판결이나 선고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을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검찰의 구형 자체가 이례적으로 높은 것은 맞으므로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 규탄하는 성명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곧 있으면 이재명 대표 추후 변론도 시작이 될 테고 그 전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이재명 대표 측 얘기는 검찰이 잘못 기소했다. 대하 드라마를 썼다라고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는 조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몰랐다는 말은 그냥 몰랐다는 말이다 하면서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말이 왜 문제냐. 이런 설명 어떻게 서정훈 변호사 평가하시겠습니까? 전에도 이제 창작 소설이 뭐 수준이 떨어진다 하더니 이게 드라마인지 창작 소설인지 실화인지 국민들이 증거를 통해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몰랐다는 거요. 예. 제가 가장 적절한 비유를 하나 들면요. 성경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에게 로마 군인 앞에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몰랐다고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면 같이 처벌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베드로가 처벌되니까 그래서 이게 몰랐다고 3번 부인한 겁니다. 똑같은 경우고요. 그럼 이게 베드로가 알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베드로가 어부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나하고 사람 낚는 사람이 되자 따라 나간 것부터 어디 설교 현장에 따라간 거 어디 간 거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베드로 너는 예수님을 알았을 거야 이렇게 판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저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김문기 씨를 그때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사가 판단하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아까 백현동은요 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제가 워딩을 봤더니 직무유기로 문제 삼는다. 근데 직무유기라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예. 국토부 공문에. 이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둘 다 유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아직 결심 공판이 저희 뉴스탑 10 끝날 때쯤 정도까지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마무리가 오늘 되긴 되는데 보신 그대로 변호인은 대하 드라마를 썼고 아니 모르는 게 모르는 거지. 그냥 몰랐다는 말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검찰의 비판, 조작,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일단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다음 주제를 넘어갈 텐데 그 전에 최후 변론 관련 이재명 대표 메시지가 들어오고 혹은 이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응이 있으면 바로 속보로 반영해서 여기 계신 네 분과 한번 다시 논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